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새해 주식시장은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8.4%, 코스닥은 8.9%,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지수는 6.3% 상승했습니다. 좋은 시장 분위기에 힘입어서 저희 젠처계좌도 4.0%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배당포트가 지지부진하면서 시장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배당포트가 작년에 유일하게 플러스 기록을 했던 걸 위안 삼으면서 주식시장에서 계속 좋은 것도 계속 나쁜 것도 없다는 걸 느낍니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4,20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작년 평가 손실을 회복하려면 갈 길이 머네요.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211을 기록 중입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7년이 지난 지금 2억 1,1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1.1%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지수는 12.3%의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S&P 500 지수보다 나은 성과를 얻는 게 주식 투자의 목표인데요. 여러 투자 대가들이 누누이 말했듯이 시장을 이기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를 이기려면 지수 안에 포함된 종목 중에서 고평가된 걸 피하고 저평가된 걸 더 사모으든지 아니면 S&P 500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덜 유명한 뛰어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 텐데요. 올해는 이런 관점에서 많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포트폴리오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년 내내 미국 주식 50% 넘기는 게 목표였는데 아마도 올해는 진짜로 미국 주식 비중이 50%를 넘기는 해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작년에 미국 주식시장도 많이 하락하면서 미국 주식도 별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엔 미국 주식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국 주식에 비해서 내가 맡긴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도 배당이나 주주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단기간에 완성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국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실어 매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계좌 잔고는 10억 9,6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구비구비 참 어렵고 재미없는 시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정고점을 이후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잔고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노동소득으로 계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어서 이전처럼 매끄럽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올해는 좋은 시장 분위기와 자본소득의 힘을 빌어서 정고점을 넘어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길 바라봅니다. JCTV 설문조사에 따르면 90%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2022년 한 해 동안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절반이 넘는 분들이 마이너스 30% 미만의 고통스러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말이 마이너스 30%지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실일 텐데요. 있는 돈 없는 돈 아껴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얻어 허무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치킨 한 마리 먹는 거, 신발 한 켤레 사는 거 아껴가며 살고 있다면 더욱 그럴 테고요. 제가 투자 기록을 해온 지난 7년간의 연도별 수익률인데요. 연평균 수익률은 11%이지만 실제로 2에 가까웠던 수익률을 기록한 건 2017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이외에는 더 높은 20%대 수익률 혹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죠. S&P 500 지수를 봐도 그렇습니다. 연평균 1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2에 근접했던 연도는 2016년이 유일했습니다. 평균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주식시장이 평균적으로 10%대 수익률을 보인다고 해도 매년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그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언제는 그보다 훨씬 못한 수익률을, 언제는 그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수익률에 상처받아서 주식시장을 떠나게 된다면 마이너스만 얻어맞고 크게 상승하는 시기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하락장에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2019년의 상승장을 놓쳤듯이요. 작년에 큰 하락을 보였기에 반드시 올해 큰 폭등을 맞이할 거라 확신할 수 없지만 올해가 되었든 내년이 되었든 몇 년 안에는 주식시장이 회복하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출근해서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벌어들이는 돈들이 어디 안 가고 결국에는 주식시장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으니까요. 잃을 수 있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큰 손실을 본 것이 큰 이익을 보기 위해 넓어진 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하고요. 돈 잘 버는 기업의 좋은 주식과 함께 시장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도 구독자님들 그리고 가까이에서 응원해주시는 멤버님들과 같이 좋은 자산을 차곡차곡 쌓고 마침내 그 보상을 받는 과정을 기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2월 주식투자 결산입니다. 지난 기록을 보니 유튜브에 처음 계좌 결산을 올린 게 2019년 5월입니다. 벌써 4년 가까운 시간이 되었네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2017년 말부터 올렸으니 5년이 넘었고요. 그동안 블로그 결산에는 매수매도 기록을 남겨왔지만 유튜브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 댓글로 별도 링크만 남겨왔었는데 앞으로는 결산 영상에 매수매도 기록도 포함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총 5개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OA, PER, PBR 같은 지표를 보고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마법 공식 계좌,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고 가능한 높은 배당률의 기업을 보유하는 배당주 계좌, 2017년에 3천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줘서 만든 해외 ETF 계좌, 주식 가격이 싸지는 않지만 매출과 이익이 지속 증가하는 기업을 모아놓은 성장 계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계좌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계좌의 전체 수익률을 지난 7년 동안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마법 공식 계좌의 경우 매달 3개 종목을 매수하고 3개 종목을 매도하기 때문에 계좌에는 항상 36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매매하는 건 아니라서 개별 종목이 크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달에는 배당 계좌에 SK스퀘어를 매도했습니다. 괄호로 분할이라고 되어 있는 건 원래 매수했던 종목은 아닌데 보유 중인 종목이 인적 분할하면서 받게 된 걸 나타내는데요. SK스퀘어는 SK텔레콤에서 나뉘어서 받게 된 주식입니다.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종목이라 배당 계좌에 들어있는 게 어색해서 언젠가는 팔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월에 계좌 총액의 증가가 예상되기도 해서 부담 없이 매도했습니다. 미국 주식 계좌에서는 달러로 받은 배당금으로 배당주인 3M과 AT&T를 추가 매수했고요. 2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하락했고 코스닥은 6.9% 상승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2.4% 하락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만 나홀로 상승한 것을 보니 보유 종목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한 달이 되었을 것 같네요. 저의 전체 계좌는 해외 ETF 포트와 미국 포트 상승에 힘입어 지난달과 동일하게 4% 상승했습니다. 지난달과 같은 상승률이지만 시장 대비 나은 성과라서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그런 건데요. 원달러 환율은 1월 대비 2월에 7.5%나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내려갈 때 영향도 있고 올라갈 때 영향도 있기 때문에 환율 덕에 이익을 봤다거나 환율 덕에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수익률 있는 그대로를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4,416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평가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멀게만 느껴지네요. 연말까지 좋은 흐름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220을 기록 중입니다. 처음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7년이 지난 지금 2.2억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의 경우 월급을 들이부으면서 계속해서 투자금을 늘려왔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투자원금의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 투자원금을 유지하면서 7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지금 투자 총액의 2배 정도가 되었을 거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1.6%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은 11.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2달간 많이 쫓아오긴 했지만 시장만큼의 성과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시장 말고 미국 시장 말이죠.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주식 비중 50% 만드는 게 지난 몇 년간의 목표였는데요. 조만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전인 2020년 2월과 비교해보면 미국 주식 비중이 28%에서 49%까지 열심히 늘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 주식 중에도 좋은 종목도 있고 최근에 주주환원 운동으로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있기는 하지만 나아졌을 때 더 투자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장에는 주주 친화적인 미국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보유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게 좀 씁쓸하긴 하지만 반대로 달러 배당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한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습니다. 전체 주식계좌 잔고는 11억 3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하고도 몇 개월 동안 2021년 12월에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버티면서 꾸준히 좋은 기업의 지분을 사모하는데요. 올해는 그것들이 빛을 발하여서 성장하는 계좌의 모습을 만들어가길 바라봅니다. 올해 초반 주식시장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주식시장은 장기간 하락장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오르고 내리는 패턴을 보면 바닥을 찍은 것인지도 아직 불분명하고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언제나 하락장의 끝은 있었고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주식시장은 회복하여 이전의 정고점을 넘어왔습니다. 저의 짧은 기록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30년 가까운 시장을 봐도 그렇고 100년의 시간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긴 하락장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 현금 흐름과 보유 중인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내빼지 않을 강한 마인드입니다. 월급이던 집세던 배당금이던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하락장에서 내가 보유한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수십, 수백 배로 성장할 주식시장의 과실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지난 7년간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며 성공과 실패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성공적인 투자의 결과를 만들어 그 과실을 즐기는 모습을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과 항상 격하게 응원해주시는 멤버님들도 오랫동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3월 주식투자 결산입니다. 3월의 주식거래는 먼저 마법공식 계좌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세 종목 매수, 세 종목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종목과 매수 종목에 동일한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작년이나 1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하고 다시 사지는 않고 정해진 금액 대비해서 차이 나는 만큼만 더 사거나 팔거나 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계좌에서는 달러로 받은 배당금으로 3M과 AT&T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배당금 욕심을 좀 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현금 흐름을 크게 만드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2.7% 상승했고 코스닥은 7.1%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3개월 연속으로 크게 오르며 올해에만 벌써 25% 올랐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지수도 3.7%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는 시장 상승과 더불어서 1.7%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 계좌가 3월 마지막 날에 2% 오르면서 전체 계좌가 1% 더 올랐는데 증권사에서는 미국 주식 마지막 날은 다음 달로 인식을 해서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는 1,96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평가액 기준 누적 수익금이 1억 원을 넘어서는데요. 지금처럼 좋은 흐름으로 작년의 평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224를 기록 중이다. 처음에 1억 원을 넣고 그걸로만 계속 투자했다면 7년 4개월이 지난 지금 2억 2,4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1.7%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주는 12.2%를 기록 중입니다. 여전히 시장률을 쫓고는 있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드디어 미국 주식의 비중이 전체 포트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지난 1년간은 미국 주식 계좌에 새로 추가한 투자금이 없었는데요. 미국 주식들이 스스로 성장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주식들이 역성장하며 지원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미국 주식 대비해서 한국 주식의 매력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미국 주식 비중을 얼마로 해야겠다는 목표는 딱히 없지만 당분간은 자발적으로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1분기를 마치며 올해 수익률은 두 자릿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모두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인데요. 역시 시장의 반등은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다시 한번 듭니다. 전체 주식 계좌 잔고는 11억 5,57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 12월의 정고점을 다시 넘어서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운영 중인 5개의 계좌에 포함된 종목들의 주당 순이익, 주당 순자산, 주당 배당금에다가 각각 보유한 주식수를 곱하고 그 값들을 모두 더하면 이렇게 전체 계좌의 총 순이익, 총 순자산, 총 배당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계좌는 매년 7,800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 중에서 2,800만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남은 5천만 원은 순자산으로 더해지겠죠. 불어난 순자산으로는 더 많은 순이익을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1년에 7,800만 원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가격이 현재 11억 5천만 원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계좌 잔고와 같은 숫자죠. 기업의 실적은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벌어들이는 돈도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될 텐데요. 반면에 이 시스템의 가격은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 변화합니다. 어느 날은 11억 원이 되기도 하고 어느 날은 12억 원이 되기도 하고요. 벌어들이는 돈이 7,800만 원으로 똑같다면 이 시스템을 사야 하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리는 게 좋을까요? 오르는 게 좋을까요? 이 시스템의 가격이 줄줄 내려갔던 작년은 위기였을까요? 기회였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하락장을 바라보면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방팔방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정을 같이 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계신 멤버님들도 이번 하락장을 잘 버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거 10번 정도 잘 버텨내고 나면 분명히 바라고 있는 경제적 목표에 다다르는 날이 올 거라 확신합니다. 그날까지 중심을 잘 잡고 갈 수 있게 서로 응원하며 힘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4월 주식투자 결산입니다. 4월의 주식거래는 마법 공식 계좌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새 종목 매수, 새 종목 매도가 있었고요. 미국 주식 계좌에서 달러 배당금으로 배당주인 3M과 AT&T를 매수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계좌에서 거래는 없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 상승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6% 하락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지수는 1.6% 상승했고요. 저의 전체 계좌는 5.5%로 시장에 비해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많은 배당금을 지급받은 배당 계좌가 8.3%로 크게 상승했고 몇몇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상승하고 환율 덕도 본 미국 계좌도 7.7% 상승하면서 전체 계좌 수익률을 높여줬습니다. 평가의 기준으로는 6,343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의 손실을 열심히 메꿔가고 있습니다. 2016년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236을 기록 중입니다. 처음에 1억 원으로 계속 투자했다면 7년여가 지난 지금 2억 3,6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2.4%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지수는 12.3%를 기록 중입니다. 오랜만에 가까스로 시장 대비 조금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유한 미국 주식 종목도 대부분 S&P 500에 속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돈 잘 버는 기업을 잘 선별해서 보유 중이라고 믿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보다는 나은 성과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사실 미국 주식만으로는 연평균 수익률 23.4%로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지수보다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주식으로 수익률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주식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달 전체 계좌에서 미국 주식의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는데요. 앞으로 웬만하면 미국 주식을 매수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치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 미국 주식의 비중이 줄어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3분의 1이 지난 현재 전체 계좌의 수익률은 16.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를 비롯한 많은 주식 투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만큼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올해는 웃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전체 계좌 잔고는 12억 85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쩌면 수개월 안에 2021년 12월의 정고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워런 버핏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와 같이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한 얘기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주겠다는 유혹에 탐욕에 빠져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시장 하락에 모두가 두려워서 일단 발을 빼고 도망가려 할 때 그들이 싼값에 내던지고 간 주식을 탐욕스럽게 사들이거나 최소한 버티는 것, 이것이 실패하지 않고 부자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걸 최근의 몇몇 사건들과 주식시장 흐름에서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10년을 위해서 모은 자산을 다 날리는 바람에 10년치의 일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기분이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한 자산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려는 무리들이 한가득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겠고요. 좋은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서 매수하고 모으면서 계좌를 늘려가다 보면 빠르진 않을 수 있어도 확실히 부자 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정을 공유하는 영상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건 관심 갖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시는 멤버님들 덕분입니다. 특히 멤버님들께서 큰 원동력이 되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5월 주식투자 결산입니다. 5월의 주식 거래는 마법 공식 계좌에서 기계적으로 새 종목 매수, 새 종목 매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 계좌에서는 배당주인 3M과 AT&T의 추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마법 공식 계좌는 현재 운용 중인 5개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계좌인데요. 제대로 된 주식 투자는 퀀트라고도 불리는 마법 공식과 함께 시작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연평균 5.9%를 기록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다가 배당금 더한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법 공식 매매를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종목 고르는 데에 손이 많이 가는 거에 비해서 7년이 넘는 꽤 긴 시간 동안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법공식에 대한 실험을 마치고 끝낼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안에 마법공식 계좌는 문을 닫거나 최소한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을 고민 중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3%, 코스닥은 1.7% 상승했고 배당금을 포함하는 S&P 500 TR 지수는 0.4% 상승하면서 한국, 미국 시장 모두 나란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의 전체 계좌도 시장 상승에 묻어서 2.3% 상승했습니다. 5달 연속으로 긴 기간 동안 계좌가 기분 좋게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네요. 평가액 기준으로는 2,83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어느덧 2021년에 기록했던 연도별 최고 수익금을 넘어섰는데요. 계속 분발해서 작년의 평가 손실을 메워주길 바라봅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 지표는 241을 기록 중입니다. 처음에 1억 원을 넣어서 거치식으로 계속 투자를 했다면 현재 시점에 2억 4,2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2.6%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12.2%를 기록 중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시장 지수를 앞서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S&P 500 지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같고 앞으로 점점 미국 주식 비중을 높이면서 확실히 차이를 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의 전체 계좌 수익률은 1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선정과 미국 주식시장의 적절한 상승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쭉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전체 계좌 잔고는 12억 4,200만 원을 기록하며 드디어 2021년 12월의 전고점을 1년 반 만에 넘어섰습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거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1년 반 동안 정체되어 있는 계좌에 재미가 좀 떨어졌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전고점을 넘어선 만큼 다시 신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최대 낙폭 MDD가 저의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 3%대까지 회복했습니다. MDD가 마이너스 18%까지 떨어지고 하락 기간이 1년 반이 넘게 이어지면서 7년 넘는 주식 투자 기간 중에 가장 최악의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숫자만 봐서는 명백하게 깊고 길었던 사상 최악의 시기였지만 그렇다고 최악으로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서 2018년과 2020년에 경험했던 두 번의 하락장 덕분에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하락장 공포에 대한 면역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좌의 등락폭은 어느 때보다도 커졌지만 이전의 하락장과 같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했습니다. 속단하게는 아직 이룰 수 있지만 이번 하락장도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정확히 5년 전에 블로그에 남겼던 2018년 5월 결산 그래프인데요. 5년 전 이때에는 플러스 2.5% 수익률에 766만 원의 평가 수익금을 기록했었고 5년이 지난 현재 플러스 2.3% 수익률에 2,838만 원의 평가 수익금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수익금은 5년 전에 4,200만 원, 현재는 3억 6,500만 원을 기록 중이고요. 그 당시에도 모든 돈이 주식 몰빵으로 매우 크게 느껴졌던 주식계좌 잔고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돌아서서 보면 저기 까마득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산중턱에 올라서서 등산 초입에 어디쯤을 바라보는 기분입니다. 아마 몇 년이 더 지나면 지금 이 순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길을 택했다고 믿는다면 너무 먼 정상을 바라보지도 말고 지나온 길에 대한 미련도 갖지 말고 빠르게 앞서 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을 한 발 한 발 제대로 디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이 멀고 희미하게 보이는 곳에 다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2018년부터 5년 동안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주식 투자 기록을 해왔듯이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도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잔하는 영상과 함께 결산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고 특히 더 각별하게 응원해주시는 멤버님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멤버님들, 몰디브는 못 보내드려도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었든지 간에 이 화면이 됐든 어떤 방법으로든 멤버였음을 알려주시면 모히또 한 잔 아니 몇 잔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6월 주식투자 결산입니다. 6월의 주식 거래는 마법공식에서 3개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8년 넘게 운영해온 마법공식 계좌는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매수는 안 하고
계좌에 남은 종목들만 매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5월이 마지막 매수였기 때문에 내년 5월이면 모든 종목을 매도하고 계좌문을 닫게 되겠네요. 긴 시간 동안 운용해온 만큼 아쉽기도 하지만 초반에 주식 투자를 배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해보고요. 수익률 측면에서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계좌가 사라지면서 전체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미국 주식 계좌에서는 달러로 받은 배당금으로 3M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0.5% 하락했고 코스닥은 1.3% 상승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는 6.6%로 높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의 투자들이 좋은 성과가 있던 달이었네요. 저도 전체 계좌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이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6월 한 달간 플러스 3.3%로 괜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6달 동안 연속으로 계좌가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는 4,116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6달 연속으로 계좌가 상승하면서 어느덧 올해 평가 이익이 작년의 평가 손실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몇 달째 계좌가 커지고 평가 이익이 늘어나도 작년의 손실을 메꾸고 있다는 생각에 그닥 감흥이 없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추가로 늘어나는 이익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늘어나는 이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함부로 시장에서 벗어나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 지표는 250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의 정고점을 드디어 넘어섰네요.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도 동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장을 앞서 나간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 주식 계좌만 따로 떼어서 보면 S&P 500 지수 대비해서 2배 정도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주식의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면 지수보다 좀 더 나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절반이 지난 상반기까지 전체 계좌 수익률은 22.8%를 기록 중입니다. 두 자릿대로 상승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잘 따라가고 있고요. 미국 주식 계좌가 더할 나위 없이 전체 수익률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전체 계좌 잔고는 마법 공식 계좌에서 3개 종목을 매도하고 그 금액을 출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이익이 증가하면서 지난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상승장을 등에 업고 계좌 규모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라봅니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저의 개인 계좌는 다운턴이 종료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 말부터 시작했던 다운턴이 1년 반 만에 회복하면서 고점 대비 최대 낙폭이 제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버티고 났을 때 회복에 이은 상승으로 계좌가 크게 점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분명히 또다시 맞이할 낙폭을 대비하면서 지금 같은 시기에 열심히 벌어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원금이 회복되었다는 마음에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버린다면 평생 주식 매매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JCTV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에 달하는 대부분의 투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단히 다행인 결과로 보이는데요. 작년만 해도 상반기 수익률 설문조사에서 겨우 9%의 투자자만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었거든요. 잘 버티고 살아남은 투자자들이 이 순간을 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실생활을 하면서 주변에서 주식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좋은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다만 주식 열기가 없어지다 보니 유튜브 조회수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하고 그리고 특히 멤버님들께 더 많이 감사합니다. 멤버님들 덕분에 동기부여 받으면서 투자 여정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현재의 상승장을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 즐기면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7월 주식 투자 결산 영상을 올립니다. 7월의 주식 거래는 운용 중단을 결정한 마법 공식 계좌에서 보유기간 1년을 채운 3개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현재 마법 공식 계좌에 27개 종목이 남아있고요. 한 달에 3개 종목씩 매도하고 있으니 9달 뒤면 모든 종목을 매도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는 미국 주식 계좌에서 받은 달러 배당금으로 배당주인 3M과 AT&T를 매수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2.7% 상승했고 코스닥은 무려 7.8% 상승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도 3.2% 상승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계좌는 아쉽게도 마이너스 0.6% 하락했고 819만 원의 평가액 손실이 있었습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이 7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3% 하락하면서 미국 주식 계좌 수익률을 갉아먹은 것이 하나의 요인이고요. 한국 주식으로 이루어진 마법 배당 성장 계좌가
요즘 인기 있는 섹터의 종목으로 구성되지 않았는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6개월 연속으로 계좌가 상승하면서 한 번은 쉬어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모든 시장이 상승하는 와중에 저의 계좌만 하락한 것이 아쉬운 한 달이었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지난달 대비해서 낮아진 248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는 258을 기록하며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결과가 시장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미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올해 전체 계좌 수익률은 22%를 기록 중입니다. 한국 주식 계좌들이 죽을 쓰고 있는 반면에 미국 주식이 46%의 높은 수익률로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요. 5년 전 이맘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아찔합니다. 조만간 미국 주식 사서 5년 동안 한 번도 안 팔았더니 라는 영상으로 지난 5년간의 미국 주식 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계좌 잔고는 마법 공식 계좌에서 3개 종목을 매도한 후 출금하면서 입출금 누적이 감소했고 평가 손실까지 합쳐져서 지난달 대비 2천만 원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마법 공식 종목 매도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괜찮은 시점이 오면 한국 배당주나 미국 주식 매수에 쓸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활활 타오르는데 내 주식만 안 오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핫한 종목에 따라 올라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시험에 들게 하죠. 그렇다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회사를 덥석 사버리는 악수를 둬서는 안 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이끌려서 사고 팔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다짐했던 기본 원칙을 뒤흔드는 유혹이 많습니다. 나의 능력 범위 밖으로 벗어나고 싶게끔 만드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 유혹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능력 범위를 잘 지키느냐가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핫하지는 않지만 고리타분하게 돈 잘 버는 기업과 장기간 동행할 때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는지 계속해서 기록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흉흉한 사건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하고 하는 게 다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건데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저의 여정을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어주시는 멤버님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 여정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8월 주식 투자 결산 영상을 올립니다. 8월 주식 거래는 운용 중단을 결정한 마법 공식 계좌에서 보유기간 1년을 채운 3개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현재 24개 종목이 남아있으며 남은 8달 동안 보유기간 1년이 지난 종목들을 매도해 나갈 것입니다. 배당 계좌와 해외 ETF 계좌 그리고 성장 계좌는 별다른 매매가 없었고 미국 주식 계좌에서 배당주인 스타벅스와 AT&T 추가 매수가 있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2.9% 하락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8% 하락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하는 S&P 500 TR 지수도 마이너스 1.6%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모든 시장이 하락한 한 달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계좌는 1.7% 상승했습니다. 배당 계좌가 4% 올랐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덕을 본 미국 계좌도 2% 오르면서 전체 계좌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평가액 기준으로는 2,066만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지난달 대비 증가한 251을 기록했습니다. 계좌의 수익률을 기록한 이래로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져보면 12.8%를 기록하고 있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의 경우 12.9%를 기록 중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시장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뒷다리를 잡아온 한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미국 주식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S&P 500 TR 지수를 넘어서길 기대해 봅니다. 미국 주식의 비중은 지난달 대비 1%포인트 증가한 모습이고요. 마법 공식 계좌를 매도해 나가고 있고 가능한 미국 주식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8월까지의 전체 수익률은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국 거려서 좀 그렇긴 한데 미국 주식 계좌가 압도적인 수익률로 전체 계좌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 한국 성장주가 포함된 성장 계좌는 하락을 면치 못하면서 제가 얼마나 종목 선정에 재능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계좌 잔고는 마법 공식 계좌 종목 매도 후
인출에도 불구하고 평가이익 덕분에 지난달 대비 증가한 모습입니다. 투자 투입금 대비 수익금의 비중이 늘어나는 게 이상적인 모습일 텐데요. 현재는 전체 잔고에서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3%까지 올라왔습니다. 언젠가는 투자 투입금이 수익금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해지길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주식시장이 혹은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하는 걸 보다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면 이렇게 3년 전의 잔고와 비교해 봅니다. 이 2018년 12월에 있는 막대는 3년 전인 2015년 12월의 계좌와 비교해서 늘어나거나 줄어든 자본과 부채 그리고 수익을 나타내고요. 마찬가지로 2023년 8월의 막대는 2020년 8월 계좌와 비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면 하루 한 달 1년의 계좌 잔고는 오르락내리락 어찌 될지 알 수 없지만 3년 전과 비교해서는 확실하게 주식 계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버는 노동소득과 기업이 일해서 버는 자본소득이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된 결과겠죠. 이런 기록을 통해서 노동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꾸준히 모은 자본과 적절한 부채를 활용해서 좋은 기업의 지분을 사모아가면 자본소득과 함께 장기적으로 전체 자산이 증가한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묵묵하게 기록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3년 뒤, 수년 뒤의 계좌가 이것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주길 바랍니다. 이 여정을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여정의 기록에 큰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멤버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9월 주식투자 결산 영상을 올립니다. 9월 주식 거래는 운영 중단을 결정한 마법 공식 계좌에서 보유기간 1년을 채운 3개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현재 21개 종목이 남아있으며 남은 7달 동안 보유기간 1년이 지난 종목들을 매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당투자 계좌에서는 고려신용정보와 이크레더블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피할 수 없는 세금을 원화로 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화 현금 흐름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달러로 받은 배당금을 환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다른 환율을 고민하는 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고요. 이번 고려신용정보와 이크레더블 추가 매수로 내년 배당금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식은 달러 배당금으로 스타벅스와 코카콜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3.6%, 코스닥은 마이너스 9.4%로 크게 하락했고요.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도 마이너스 4.8% 빠지면서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는 시장 흐름을 견뎌내지 못하고 저의 전체 계좌도 마이너스 3.7%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 덜 하락한 모습이라 다행이네요. 평가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638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지수의 누적 수익률은 243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1.1%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지수도 동일하게 12.1%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장기적으로 S&P 500보다 나은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S&P 500에 속한 기업 중에 괜찮은 기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계좌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중입니다. 9월에는 한국 배당주 매수로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지 못했는데 연말까지는 내년 배당금 증가를 위해서 한국 배당주를 눈여겨보다가 다시 미국 주식 매수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올해 3분기가 지난 현재까지의 수익률은 1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에서 많이 내려온 모습이지만 두 자릿대 수익률에 감사하며 연말까지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에도 미국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모습이네요. 마법 공식 계좌를 매도하고 한국 배당주를 매수하면서 입출금 금액은 800만원 정도 플러스지만 큰 평가 손실로 인해서 전체 계좌 잔고는 줄어들었습니다. 투자 초기처럼 투자금을 빠르게 늘리지도 못하고 코로나 전후 시기처럼 상승장의 덕을 보지도 못하고 있어서 자산이 증가하는 모습이 조금 지루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주가 뒤편에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이 열심히 돈을 긁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되어 시원하게 우상향하는 때가 올 거라 믿습니다. 한때는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주목을 받다가 또 한때는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주목을 받다가 여러 종류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떠오르고 지면서 주식 투자자별 기온차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개별 종목을 매수하긴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단위로 관리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소음에 덜 민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 저는 64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상위 20개 종목이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법 공식 포트의 종목들을 매도하고 있는 과정이니 나중에는 상위 종목의 비중이 더 커지긴 하겠으나 그럼에도 꽤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몇 개 개별 종목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종목에서 실패를 맛보더라도 돈 버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경험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에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바라는 결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의 본질인 비즈니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비즈니스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목표로 존재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잖아요. 10년 전에 좋아하던 신발이라든지 의류 브랜드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10년 전에는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전자기기를 지금은 서랍장에 처박아 놓고 거듭떠 보지 않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주식시장에 투자하다 보니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이런 심약한 마음에 분산 투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알맞은 투자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저에게는 이런 투자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심심한 방법이지만 성과만큼은 심심하지 않다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멤버님들 모두 즐거운 연휴 보내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10월 주식 투자 결산 영상을 올립니다. 10월 주식 거래는 운용 중단을 결정한 마법 공식 계좌에서 보유기간 1년을 채운 3개 종목을 매도했고요. 미국 주식 계좌에서 받은 달러 배당금으로 배당주인 스타벅스와 AT&T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외에는 매수 매도 없이 조용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시장은 제법 소란스러웠는데요. 10월 한 달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7.6%, 코스닥은 무려 마이너스 12.5% 하락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도 3개월 연속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하락하는 시장에 그대로 몸을 맡기고 있는 저의 계좌도 덩달아 마이너스 3.3%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시장보다는 선방한 것 같지만 평가의 기준으로 마이너스 4,015만원의 타격감 있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235를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1.5%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지수는 11.6%를 기록 중입니다.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간신히 시장 지수를 쫓아가는 모습이네요. 10월까지의 올해 수익률은 1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한때 올해 수익률이 24%까지도 올라갔었는데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모두 한 자릿대 수익률로 떨어졌고요. 미국 주식 계좌 나홀로 수익률을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인데 연말에는 한국 주식들이 힘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법 공식 계좌의 종목을 매도하고 평가 손실이 더해지면서 전체 계좌 잔고는 더 감소한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도 않고 월급쟁이 투자자가 투자하는 투자금이 예전과 같은 효과도 없다 보니 주식 계좌 잔고가 오랜 기간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투자 중인 기업들이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나아지는 실적을 보면서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누적된 가치가 언젠가는 계단식 모양으로 주가에 반영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락하는 시장과 함께 많은 주식 투자들이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좋은 기업을 사모으는 데 집중하는 가치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만과 불안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노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며 조용히 노동시장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좋은 기업의 지분을 평생 보유할 거라 자신만만하던 투자자들도 이런저런 이유를 꺼내들면서 소중한 지분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결국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썰물이 빠지는 시기가 오면 누가 발가벗고 헤엄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당할 만한 대출과 당장 쓰지 않아도 될 투자금 그리고 배당금 및 수입으로 적절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아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하락장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반드시 다시 찾아오는 상승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자산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버텨본 만큼 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구독자님들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멤버님들 모두 혹독한 시장에서 생존하여 함께 밀물을 즐길 날을 맞이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11월 주식 투자 결산입니다. 11월 주식 거래는 운용 중단을 결정한 마법 공식 계좌에서 보유기간 1년이 지난 3개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미국 주식 계좌에서는 달러 배당금으로 스타벅스와 AT&T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주식시장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1.3%, 코스닥은 13% 상승했고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도
9.1% 크게 올랐습니다. 저의 계좌는 아쉽게도 5.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주식은 환율이 마이너스 3.8% 떨어지면서 지수를 따라잡지 못했고, 한국 주식은 최근 인기 종목들을 보유하지 못한 탓에 지수를 따라잡지 못했네요. 평가의 기준으로는 5,964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247을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2.1%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는 연평균 수익률 12.7%를 기록 중입니다.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게 만만치 않네요. 저의 누적 수익률은 배당 소득세도 포함되고 거래 수수료나 양도세도 포함되는 반면에 S&P 500 TR 지수는 배당금이 세금 없이 재투자된다고 가정하고 ETF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운용 수수료도 없는 이상적인 지표이긴 한데요. 어찌되었건 8년의 투자 성과가 간신히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정도이니 투자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별 종목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건 미국 주식 계좌만 볼 때 연평균 수익률 23.2%로 시장 지수를 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인 59%를 기록 중입니다. 늘어나는 미국 주식 비중과 함께 언젠가는 미국 시장 지수를 크게 앞서길 바라봅니다. 11월까지의 올해 수익률은 2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과 대비해서 시장 지수들도 두 자릿대 수익률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12월에 무시무시한 배당락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정도의 모습으로 마감되면 좋겠습니다. 마법 공식 계좌의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입출금 누적은 줄어들었으나 평가 이익 덕분에 전체 계좌 잔고는 증가한 모습입니다. 마법 공식 종목 매도로 생긴 현금으로 한국 배당주나 미국 주식을 사모을 계획이었으나 때마침 주식시장이 공포보다는 탐욕 구간에 머무르고 있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전 세계 투자계의 큰 어른인 찰리 먼거가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1월 1일 100세 생일을 맞이하여 기념 파티를 준비 중이었다고 들었었는데 운명이 참 야속합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벅셔에서의 주주총회를 참석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앞으로 이분들을 언제까지 볼지 몰라서라고 참석의 이유를 말하곤 했는데 막상 이런 날이 오니 비현실적이네요. 더 이상 찰리 먼거의 촌철살인의 통찰과 지혜를 접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가 남겨온 수많은 기록물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더 배우려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루하루 더 지혜로워지며 현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에 큰 귀감이 되고 매우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유용한 인생을 살았기에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들었을 거라 믿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보다 조금 더 현명해지려 노력하세요. 오랫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마침내 당신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리고 항상 가까이에서 응원해주시는 멤버님들 모두 하루하루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고 마침내 그 대가를 받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식 투자 결산 영상입니다. 12월 주식 거래는 운용 중단을 결정한 마법 공식 계좌에서 3개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보유기간 1년이 지난 것들을 팔고 있는데 앞으로 5달 뒤면 모든 종목이 매도될 예정입니다. 미국 주식 계좌에서는 달러로 받은 배당금으로 스타벅스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산타랠리를 이어가며 한국과 미국 시장 모두 기분 좋은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코스피는 4.7%, 코스닥은 4.2% 상승했고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지수도 4.5% 상승했습니다. 저의 계좌도 시장 상승에 힘입어서 3.7% 상승했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배당락이 크지 않았던 것 같네요. 평가의 기준으로는 4,498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계좌의 전체 이익은 2억 6,935만 원인데요. 다행히도 작년의 손실을 모두 복구하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언젠가는 2022년의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심장이 쫄깃하긴 한데요. 그래도 장기간으로 봤을 때 수익금이 복리로 점점 커지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2016년 1월을 100으로 기준 삼은 누적 수익률은 256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8년 동안 2억 5,600만 원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2.5%이고요. 같은 기간 동안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 TR 지수는 연평균 수익률 13.2%를 기록 중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 8년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고민해 보시길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최종 수익률은 26.1%를 기록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S&P 500TR 지수에 조금 미치지 못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미국 계좌만 봤을 땐 S&P 500TR 지수에 2배가량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6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 주식 비중을 더 늘려가다 보면 S&P 500TR 지수를 앞서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전체 계좌 잔고는 마법 공식 계좌의 종목들을 매도하고 출금하면서 입출금 누적은 줄어들었으나 평가 이익 덕분에 2달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에는 계좌 잔고가 13억 원을 넘어서길 바라봅니다. 2022년 내내 이어졌던 하락장과 다르게 2023년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이어가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작년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도 올해 많이 복구되고 보상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JCTB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2년 주식투자 수익률 조사에서 80%가 마이너스 10% 미만의 손실을 기록했던 반면에 2023년 조사에서는 70%가량이 10% 이상의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또한 2022년 2억 원 넘게 발생했던 투자 손실이 2023년에는 그것을 모두 복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앞으로 투자 여정에서 2022년보다 더 심하고 더 긴 하락장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발생할지 그리고 그 전에 얼마나 상승한 후에 하락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좋은 기업가 말이죠. 돈 잘 버는 기업에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돈이 쌓이는 시기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면 주식 투자 수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연한 방법으로 당연히 돈 버는 투자를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인내심을 갖고 투자 임하신 모든 구독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항상 더 많이 응원해 주시는 멤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멤버님들께 작은 연말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추운 날씨에 작은 온기를 보탤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놓치신 멤버님들이 있다면 멤버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2024년에도 모두 건강하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